네, 김치영입니다. 지난주가 너무 우리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어떨까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주간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맥을 못 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 뭐 주 하반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약세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약세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 이후로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되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국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뭐 11월 5일 이후로 한국 증시의 성과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뭐 8% 이상 빠질 정도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8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물 시장도 뭐 996억 원 순매수인데 외국인의 방향성이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아마 환율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도 이 1,400원 선 이상을 굉장히 조금 이제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지속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이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 나왔고요. 오늘 오전에는 금융당국이 이제 밸류업 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좀 커져서 환율 아직 좀 모르겠지만 한국의 주가 부양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조금 드러나는 모습이긴 한데 뭐 밸류업 펀드 규모가 2, 3천억이라면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오늘 이제 환율은 좀 안정세를 보이긴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6이어서 당국의 개입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이제 자사주 매입이 그나마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코스피가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삼성이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49,900원까지 내려갔었고 그 직후에 자사주 매입 10조 원 규모의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3개월 내에 뭐 3조 원 소각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이제 전량 소각한다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3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시가총액 따지면 한 1% 정도 안팎이고요. 그리고 이 소각에 대한 목적과 명분 자체가 정말로 소액주주, 주주 환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정책이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본업이 잘 되고 그게 주주 환원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최대 이슈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 21일 목요일 새벽이면 확인이 됐는데 실적이야 좋을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관건은 지금 뭐 발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블랙웰 과연 생산과 납품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속도가 폭발적이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예전 분기는 항상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을 네.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뭐 80% 성장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고요. 뭐 매출은 332억 달러, 뭐 EPS는 0.74달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 쇼크 여부 요것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갈 이슈인지는 결국에 젠슨 왕 CEO의 코멘트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엔비디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이 굉장히 조금 약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발전과 그 개발 단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약간 부진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종업계인데 삼성전자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스위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가능성은 SK하이닉스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조정이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는 뭐 자사주 매수 발표도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강세고요. 6.9%. SK하이닉스는 지금 1.6% 정도 하락세,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하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말 사이에 3% 하락하는 등 미국의 반도체주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은 다 시장에 부합하거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튼튼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이런 지표들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속도 조절에 대한 뭐 이것도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당장 혹시나 동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표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른 나라,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려서 과열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12월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전망도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4번의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2번 인하로 조금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타이밍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또 그동안 못 갔던 현대차 등 자동차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그동안 또 잘 갔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양상이 이번 주에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는 아마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너무 싸졌고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 그동안에 많이 반등을 못했던 밸류주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있다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일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의 4년, 특히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2년 동안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쇄신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졌을 때 좀 사서 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업종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 등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2473선인데 2500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내에는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에는 아마 타진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전자를 좀 땡기려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2,500을 뚫고 2,600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아마도 내일 정도가 될 텐데 그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좀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좀 올라간 것들 갖고 있으면 좋지만 이제 좀 빠졌었던 것들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것들이 주가 빠지면 비중을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